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공개 문제 5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똑같이 세 가지 시퀀스를 담당한 시퀀스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아웃풋을 담당한 아웃풋, 이렇게 세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게요. 항상 파라메타에 넣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메인이라는 함수에 제가 gp 명령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짤 거여서 gp 명령어가 맨 아래로만 들어가게 넣어주시고 엔드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터치 스크린 있고요. 한번 짜볼게요. 일단 가공 실린더 터치했을 때 상승 하강이 되어야 돼요. 스프레드 시트에서 자, 이렇게 있죠. 가공 실린더 하강 상승. 근데 가공 실린더는 편솔레노이드죠. 그러면은 메인에서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M10, M11인데 그래서 M12 눌리면 셋 가공 하강 만들고요. M11이 하강 맞죠? 그리고 그냥 이걸로 줄게요. M11이 누르면 리셋 가공 하강 이렇게. 이것도 아웃풋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됐죠? 그리고 가공 하강이라는 애가 뭘 해주면 돼요? 셋 리셋이니까 Y24를 건드려 주기만 하면 되겠죠. Y24는 가공 실린더 하강이에요. 자, 하나 만들었고 서버를 켜줄게요. SM403 원 스캔 타임 이후에 계속 켜지는 접점 서버 레디. 서버 레디가 됐으면 서버 스타트. 서버를 켜라. 자, 다음 동작은 컨베이어 5초 동작 M30이에요. M30 눌렸으면 셋 M31 더미 접점을 하나 살려줄 거고요. M31이 켜졌을 때 뭘 해줄 거예요? M31이 켜졌을 때 컨베이어를 동작시킬게요. Y22. 자, 근데 5초만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M31이 켜져 있으면은 바로 타이머를 살리는 거예요. TO K 50 50. 그러면은 T5라는 놈이 딱 살아나면은 5초가 지난 거겠죠. T5가 지났다면 리셋 M31. 그럼 M31 리셋 되면은 꺼질 거고, 얘가 꺼지면 자동으로 이 컨베이어도 꺼질 거예요. 자, 5초 동작 만들었죠? 자, 그러면 조그운전 M40과 M41이에요. M40 41이 들렸냐,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냐, 비지 신호예요. 저는 유닛 넘버 4에 넣었기 때문에 X40입니다. 그러면은 move P K0을 유닛 넘버 4의 G에 1517. 1517 번지는 인칭 이동량을 담당하는 번지예요. 인칭 이동량은 한 번에 팍팍팍 정해진 값으로 움직이는 건데, 조그운전은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0을 넣어주고요. 조그운전량은 dmove P K. 조그운전량이 잠시만요. 5번에 조그운전량이 안 써있네요. 조그운전 속도가. 그럼 조그운전 속도는 10만을 넣어줘서 1000mm/s로 갈게요. 1, 10, 100, 1000만, 10만을 유닛 넘버 4에 G에 1518번지 dmove P이기 때문에 15를 9번지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미 접점 M30, 42를 살려줄게요. 그럼 M42가 눌렸고, M40이 눌렸다는 거는 M40은 상승이죠. 상승하고 싶다. 그럼 Y49. 저는 그 서버가 반대로 매달려 있어서 원래는 이게 역회전이거든요. 이게 상승이에요. 그럼 반대로 41이 눌렸을 때는 Y48을 해야겠고, 두 개가 동시에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인터록을 걸어서 하나가 움직이고 있을 땐 하나가 안 움직이게
해줄게요. 그리고 저 더미 접점을 끄는 조건은 아무 버튼도 눌리지 않고 있을 때 리셋 M42 해줄게요. 자, 조금 운전 했고 이제 램프도 작동해 줄게요. 램프는 그냥 리프트가 작동하고 있을 때 키래요. 리프트 서브 리프트가 작동하고 있다는 건 BG 신호가 A 접점으로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BG 신호가 A 접점으로 들어올 때 M20 계속 키면 되겠죠. 그러면 쟤는 끝이고요. 이제 원점 복귀 M50이에요. M50이 눌렸고 X4C 이거는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움직이고 있을 때 원점 복귀 하면 이상하잖아요. 안정성을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이때 뭘 한다? 저는 항상 더미 접점을 살린다. 셋 M51 M51이 살았어? 그러면은 move P K9001을 저는 GP 명령을 쓸 거니까 이건 나중에 해줄게요. 해볼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gp.pstrt.를 쓸 거예요. 쓰는 방법 어디 넘버에 있냐? 저 유닛 넘버 4라 했죠. 그리고 device name 어디에 넣을 거냐? 소스는 저는 D30을 써줄게요. 비트 결과 값을 어디에 넣을 거냐? 저는 M55에 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뭐 PK9001을 어디에 넣어주면 되냐면 D32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D30과 D31은 컴퓨터에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고 D32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9001을 넣으면은 원점 복귀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D32에다 넣어줘요. 그러면은 원점 복귀를 끝내면은 그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M55와 M56 이렇게 나와요. 이때 그러면 리셋 M51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위치 결정을 완료했다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걸 이따가 요긴하게 쓸 거기 때문에 사용해 주도록 하고 원점 복귀까지 끝났죠. 그럼 이제 연속 동작, 단속 동작들을 해주도록 할게요. 테스트 동작은 끝났어요. 이제 시퀀스로 넘어갈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단속 버튼을 터치하면 한 사이클이고 금속 공작물을 1번 창고에 적재, 빈금속은 저장 박스 1층 1번 창고고요. 1번 창고는 후진의 1층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자기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W1 스텝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방식을 사용할 건데 훨씬 더 편한 방법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단속 버튼은 M60이 눌렸고 그리고 공작물 유문을 확인하라 했잖아요. 공작물 유문은 이 XF 공급 센서예요. XF 그러면은 XF가 A 접점으로 들어왔다면 move P K100을 W1 스텝에 넣어라. 자, 원래는 어떻게 할까요? 뭐 M61을 살려가지고 M61이 살면 M62 키고 M62를 자기 유지시키고 M62가 뭐 공급 전진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제 방식은 뭐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뭐 PK100을 W1 스텝에 넣는다. 자기 유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 시퀀스적으로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행동이 다 끝나면 자기 유지가 끊기면서 다음 스텝으로 시퀀스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는 이코르 같냐 뭐랑 W1 스텝이랑 K100이랑 W1 스텝에 있는 값이랑 K100이랑 같냐. 지금 100을 넣었죠. 그럼 얘는 계속 100일 거니까 계속 ON이 될 거예요. 그때 공급 전진이라는 변수를 살리고 이 공급 전진이 공급 실린더를 전진시켜 줄게요. 한번 이런 식으로 짜볼게요. Y 20.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공급 전진을 하겠죠. 계속 얘는 ON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공급 전진이 될 거고, 공급 전진이 다 됐다는 신호, 공급 전진 센서 X1이 들어왔냐, 그때 무어 P K110을 W 원스텝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알아서 자기 유지가 끊기죠. 이게 자기 유지를 좀 더 편하게 보기 쉽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거 해볼게요. 공급 실린더 전진 하면은 110이냐, 이때 뭐 하면 돼요? 가공 모터 회전, 여기 있죠? 가공 모터 회전이 있죠. 그러면은 셋 가공 회전. 자, 가공 회전하면은 회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센서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공 회전이 잘 들어왔냐. 자, 똑같이 가공 회전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가공 회전이 들어왔을 때 가공 회전 YED예요. 이렇게 해주면 끝. 쉽죠? 계속 반복. 얘도 100만 이제 120. 다음 스텝 계속 넘어가 줄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가공 실린더 하강, 셋 가공 하강. 가공 하강 센서는 X4, X4가 들어오면 130, 130이면 리셋 가공 하강.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X5가 들어올 거예요. 자, 근데 2회 반복을 하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140으로 보내고, 이거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럼 2회 반복하겠죠. 근데 저희는 코더잖아요. 코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내는 게 아니라 INCP 가공 횟수라는 놈을 하나 살려볼게요. 워드로. 그래서 동작을 시킬 건데, 만약 아니냐, 뭐가, 얘가 공작을 한 번 했으면 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면 2가 되겠죠. 그러면 K2가 아니냐, 뭐가 가공 횟수가, 그때는 처음 셋하는 가공 move pk 120으로 보내주고, 만약 K2냐 하면은 바로 다음 공정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공정을 하고 이대로 끝낸다면은 2로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계속 그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move p k0을 어디에 넣는다? 가공 횟수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헷갈리시면은 그냥 이거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해도 돼요. 이거는 약간의 더하기 공부, 그러니까 더 공부를 좀 더 심화적으로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회 반복까지 했죠? 그럼 이제 140이면 가공부터 정지, 리셋, 가공 회전. 얘도 센서가 없다 했으니까 저는 비접점으로 가공 회전 하면은 150. 다음 공정으로 보낸다. 150이면 공급 후진이 하래요. 공급 후진. 공급 후진 센서는 X0. X0가 되면 160. 160이면 컨베이어 구동, 셋 컨베 구동. 컨베이어도 센서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컨베 구동이 잘 켜졌으면 170. 아웃풋은 마지막에 한 번 해주도록 할게요. 170이면 송출 전진, 송출 전진, 송출 전진 센서 X3. X3이면 180으로 보내라. 180이면 송출 후진 하면은 X2. 네, 맞죠? 그러면 190. 재질 판별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다녀봤던 곳은 송출이 전진하고 후진을 하고
컨베이어가 이미 구동되고 있으면은 이 재질 이 센서에 닿기 전에 이미 지나가 버려요. 시퀀스적으로 안 하고 이미 지나가 버려서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원래 공정상으로 이게 맞는데 현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비접점 x3으로 줘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진이 아니 후진이 버튼이 잘 눌려서 후진이 진행 중이기만 하면 바로 다음 시퀀스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드웨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다음 공정으로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성출 후진이 됐죠? 190으로 넘어가면 재질 판별인데 재질 판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계속 해볼게요. 자, 센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도형과 용량형. 용량형은 무슨 공작물이 들어오든 무조건 1을 내보내는 온이 되는 거고, 유도형은 금속만 들어왔을 때 온이 되는 건데, 유도형 용량형보다 좀 더 뒤에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컨베이어가 있고 공작물이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면 유도형은 여기 있고, 용량형은 여기 있어요. 유도형은 여기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빛을 쬐고요. 자, 얘가 용, 얘가 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용량형이 들어온 후에 유도형이 들어왔다는 거는 뭔 말일까요? 용량형이 들어온 후에 유도형이 들어왔다는 건 금속이란 거고, 용량형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멀리 있진 않아요. 근데 용량이 들어왔는데 유도형이 들어오지 않고 용량형을 그냥 쑥 지나가 버렸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금속이 아니라는 거겠죠. 사실 이게 유도형이 쪽 이렇게 엄청 가까이 있고 비추는 게 거의 비슷해요. 비추는 면이. 그랬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고요. 만약에 유도형이 안 들어왔고 용량형을 그냥 지나가기만 했다면 무조건 금속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190이 됐을 때 일단 x11 용량형을 지나간다면 다음 공정으로 가. 지나갔어요. 근데 만약 복사 붙여넣기 해서 200인데 x12를 지나갔어. 너 금속 지나갔니? 그러면은 300이라는 숫자를 넣어줄 거고요. 아니 나는 안 지나갔어. 그냥 x11이 꺼져버렸어. 그러면은 용량형을 그냥 지나가 버린 거니까 얘는 500이라는 숫자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500에는 500에 일을 하는 500부터 일을 하는 거 넣어주면 되고 300부터 일을 하는 거 넣어주면 공정을 다르게 하겠죠. 계속 진행해 볼게요. 500부터 한번 해볼게요. 500은 저장 박스 저장인데요. 저희는 이 센서에 걸리고 한 3초 정도 대기를 하면은 알아서 딱 저장 박스에 들어와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t 저장 대기 k30 해주고 이 비트 타입을 타이머 타입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t 저장 대기가 들어왔을 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하고 510일 때 컨베이어를 저장 박스 저장했으면 리셋 컨베 구동 F4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비접점 컨베 구동 520이 되면 종료하면 되겠죠. 520이면 종료해라. 얘를 0으로 보내라. 하면은 이 공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공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00일 때 따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300일 때 스토퍼 실린더 하강인데 스토퍼 실린더는 편솔레노이드 때문에 셋 스토퍼 하강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스토퍼 실린더가 하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스토퍼 센서를 감지하면 다음 공정으로 가래요. 저는 그래서 한 줄로 또 합쳐줄게요. 스토퍼 센서는 X13이거든요.
원래 방식이라면 스토퍼 하강 섹터 X9이 들어오면 다음 공정으로 보내고, 다음 공정 숫자가 됐으면 스토퍼 실린더를 확인하고, 스토퍼 실린더가 들어왔으면 또 다음 공정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X13을 넣어준다면 스토퍼는 얘가 아웃풋에서 하강을 시켜줄 거고, 스토퍼 센서가 감지되면 다음 공정으로 가라.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한 줄로. 자, 다음 공정으로 또 가볼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스토퍼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스토퍼 센서 좀 더 온 다음에 컨베이어가 정지해야 되는데, 너무 공작물이 멀리 있는데도 스토퍼 센서가 정지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장 코딩이고 이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이머를 하나 살려요. T 스토퍼 대기 K 한 0.5초 정도. 그러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도 잠깐 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T 스토퍼 대기까지 들어온다면 다음 공정으로 가라. 이렇게 한번 그냥 안전장치 걸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짜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스토퍼 센서가 너무 예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컨베이어를 정지해야겠죠. 리스 컨베 구동 알아서 돼 있네요. 숫자만 바꿔줄게요. 컨베 구동이 됐다면 320으로. 자, 해줬으면 서버 리프트 하강인데요. 5번 위치가 원점이고 4번 흡착 위치 1층, 2층, 3층 창고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지칭을 320이면, 자, 일단 그럼 저희는 4번 위치로 보내야 되잖아요. P K4를 D32에다가 보내줄게요. 그러면 이 GP 명령어를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D32에 숫자가 들어가고, 이 GP 명령어를 한번 건드려주면은 기동 명령이 들어가면서 기동을 할 거예요. 4번 위치로. 그래서 여기에 그 건드려질 친구를 만들어줄게요. 서버 하강 글로벌로 만들어주고, 이 GP를 이렇게 서버 하강 건드려주는 거예요. 하고, 자, 서버 하강을 하고 다 됐으면, 도착을 했으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까 만든 위치 결정 완료라는 변수를 들어온다면 다음 공정으로 가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다음 공정 계속 가볼게요. 흡착 패드 동작 셋. 흡착 동작. 흡착 패드가 동작하면은 흡착이 되면서 이 흡착 센서가 ON이 될 거예요. XC라고 합니다. ON이 되면 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라. 340이면 창고 위치 확인인데요. 저희는 1번에 넣어야 되잖아요. 1번 창고. 1번 창고는 후진의 1층이기 때문에 후진. 그러면은 창고 후진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창고 후진 센서 XD가 들어온다면 350으로 보낼게요. 350이면 그럼 서버 리프트 이동 어디로? 1층으로 보내야겠죠. 얘는 컨트롤 또 V에서 350일 때 1층으로 가려면 숫자를 몇에 넣어줘야 돼요? 1을 넣어줘야 되고, 또 변수를 하나 살리는 거예요. 1층 이동. 변수는 시작이 한글이면, 아니 숫자면 안 됩니다. 1층 이동 똑같이 GP를 건드려주고, 위치 결정 완료가 됐으면 360으로 보내라. 됐죠. 그러면 서버 리프트 이동까지 했고요. 서버 리프트 2등 했으면 흡착 실린더 전진. 흡착 전진. 흡착 실린더 전진 센서 XB가 들어왔다면 370으로 보내요. 370이 됐다면 흡착 전진이 아니라 흡착 전진이 됐으면 2초 지연이잖아요.
타이머를 하나 또 살려주는 거예요. T 2초 지연 K 20 타이머로 무조건 바꿔주고요. T 2초 지연이 들어왔으면 2초가 다 지났으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라. 380이면 흡착 패드 정지래요. 그거는 리셋 흡착 동작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흡착이 꺼지면은 XC가 어떻게 될까요? 흡착이 풀리면서 흡착 패드 센서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 접점으로. 그러면 390으로 보내주고요. 390이 되면 흡착 실린더 후진을 해야 돼요. 흡착 후진. 흡착 후진을 했으면 흡착 후진 센서 XA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400. 그리고 400이 됐으면 뭘 해야 돼요? 스토퍼 실린더 상승. 리셋. 스토퍼 하강. 스토퍼 하강이 리셋됐다는 건 스토퍼가 상승했다는 거죠. X8. X8이 들어오면 410으로 보내주고요. 만약 410이에요. 그럼 0으로 보내줘도 되는데 저는 종료 조건을 하나로 합쳐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520으로 보내주고 볼게요. 520으로 보내면 520으로 갈 거고 520으로 가면 알아서 0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러면 단속은 끝났고 이제 아웃풋에 넣어줄게요. 자, 가공 하강이 Y24를 건들 거고요. Y2가 컨베이어 구동이죠. 여기에 그러면 이중 코일이 나지 않게 컨베 구동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Y20 공급 전진이고 얘는 잠깐 지워줄게요. 한 번에 할 거라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한 번에 다 짜준 다음에 이것만 보는 거예요. Y만. 자, 공급 전진 있고 공급 후진 있을 거고요. 송출 전진 있을 거고요. 그냥 밑으로 계속 하나씩 써는 거예요. 가공 하강은 여기 있죠. 넘어가서 배출 안 썼고요. 스토퍼 하강. 흡착 전진, 흡착 후진, 흡착 동작, 창고 후진인데 전진도 미리 만들어 둘게요. 그냥 글로벌로 만들어 주고요. 창고 후진, 가공 드릴, 가공 회전, 컨베이어 모터는 위에서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마이크 잠깐 꺼졌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냥 계속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제. Y21 Y21 송출 전진 Y22 Y23 스토퍼 하강 Y24 흡착 전진 Y28 24가 아니라 27이네요. 흡착 후진 Y29 흡착 동작 YA 창고 전진 YB YEC 가공 회전 YD. 이러면은 아웃풋도 끝. 이러면 단속은 끝났고요. 이제 연속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속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연속은 두 개씩 연속 동작을 누르면 동작하고요. 1번, 4번 창고에 차례로 적재, 비군속 공작물은 저장버스 저장. 연속 동작 종료 조건은 1번, 4번 창고에 모두 적재된 경우에만 종료를 하래요. 자, 일단 단속과 연속의 다른 점이 뭐예요? 연속은 계속 반복을 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겠죠. 일단 터치 스크린으로 가서 M70이죠. M70이 눌렸고 XF 공작물이 있으면 move P K100을 W1 스텝에 넣어라. 이건 똑같아요. 근데 저는 연속과 단속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연속 버튼을 눌렀을 땐 셋 연속이라는 놈을 켜줄게요. 그리고 이게 단속에 눌렀을 땐 그럼 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반복시키는 거.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줄게요. 연속이 꺼져 있으면 0으로 보내고 연속이 켜져 있으면 100으로 보내. 다시 동작시켜.
일단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 있죠. 반복시키는 거. 근데 계속 반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끊어줄 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종료 조건을 생각하면 저희는 뭐예요? 금속 공작물이 모두 적재에 성공한 경우에죠. 이때 410에서 520으로 갈 때, 이때는 금속 공정이 모두 끝났을 때죠. 그럼 이때 또 INCP 한 번만 더 하겠다. 1만 더 한다. 뭐를? 금속 횟수를 1만 더 해줄게요. 자, 그럼 이걸로 종료 조건 만들어 볼게요. 공정을 한번 탁 진행하고 520으로 처음 왔을 때 금속 횟수는 몇이 들어있을까요? 0에서 시작이거든요. 0이 들어가 있겠죠. 아니 1이 들어가 있겠죠. 처음 520으로 왔을 땐. 그리고 얘를 연속일 때만 더해주게 한다면, 단속일 때는 어차피 안 더해지니까 무조건 0으로 될 거고, 어차피 더블 원스텝이 0으로 계속 갈 거고, 연속일 때도 한 번 동작을 했으면, 그러니까 한 번만 돌았으면 1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코르 아니냐 K2가 뭐가? 금속 횟수가. 그러면 100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라면 공정을 다 끝낸 거겠죠. 두 번을 한 거겠죠. 뭐를? 금속 공정을. 그땐 0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공정이 끝났으니까 연속을 꺼주고요. 또 금속 횟수를 0으로 초기화해줘야 되겠죠. 0으로 초기화 안 하면은 두 번째 연속 동작을 할 때 얘가 계속 2가 안 되고 3, 4, 5 계속 숫자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move pk 0을 금속 횟수에 넣어라. 이렇게 한다면 연속 종료 조건이 됐고, 연속 종료 조건이 끝났어요. 근데 연속에 다른 게 또 있죠. 1번, 4번 창고에 차례로 적재. 자, 1번, 4번 창고라는 거는 뭔 뜻이냐? 일단 창고가 다르고 층이 달라요. 이것도 저희가 설정을 다르게 해줘야겠는 거죠. 자, 가볼게요. 일단 창고 후진을 시키는 건 맞는데 두 번째 공정을 할 땐 창고를 전진시켜야겠죠.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340으로도 본다면 첫 번째 공정일 때 연속 첫 번째 공정, 단속 첫 번째 공정도 똑같죠. 어차피 INCP는 더해지지 않을 거니까. 자, 연속 첫 번째 공정일 때 340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금속 횟수는 숫자가 몇이 들어가 있을까요? 0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한 번 공정을 하고 다시 340으로 왔을 땐 1이 들어가 있겠죠. 똑같이 K1이 아니 뭐가? 금속 횟수가. 이때는 창고 후진을 해야 되고, 만약 1이면 한 번 공정을 한 거니까 뭘 해주면 돼요? 창고 전진을 해주면 되겠죠. 4번 창고가 전진이니까. 근데 여기에다가도 변수를 줘야 돼요. 왜냐? 만약에 저는 두 번째 공정에서 두 번째 공정이에요. 그럼 후진이 돼 있을 거고 전진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이 후진 센서가 들어와 버리면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금속의 수가 1이 아니다. 후진을 시켜야 될 때는 후진 센서를 보고 다음 공정으로 넘기고, 1일 때는 전진 센서가 들어왔을 때 넘기면 되겠죠. 자꾸 전진 센서. 자꾸 전진 센서는 X2예요. X2가 들어왔을 때 또 350으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달라지는 게 뭐예요? 창고 전후진과 층이 달라지죠. 똑같이 하면 돼요. 자, 1이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공정이니까 1이 아닐 때는 1을 넣고, 1일 때는 2층으로 보내야 되니까 2를 넣고 하고, 얘는 어차피 건드려주는 놈일 뿐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이러면은 연속 공정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적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단속, 예를 들어서 단속과 연속의 차이점. 이 뭐예요? 단속은 한 번 하고 끝. 연속은 계속 유지. 근데 계속 유지가 아니라 금속 두 번 하면 끝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연속은 공정할 때 뭐가 달라야 된다? 층과
맞고 전우진이 날라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적어둔다면 약간 그 사고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가 조건 해볼게요. 가공 모터 동작 중 가공 작업 중 램프가 0.5초 깜빡깜빡. 흡착 패드 동작 중 흡착 중 램프가 깜빡깜빡합니다. 너무 쉽죠. 자, M90, M95예요. 그러면은 가공 작업 중이라는 거는 가공 드릴이 돌고 있다는 거겠죠. 가공 회전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얘가 켜져 있을 때 그냥 M90을 켜준다면 끝. 근데 전멸 해야 되니까 SM412 이게 0.5초 깜빡깜빡거리는 놈이에요. 이때 해주면 되겠죠. 흡착 패드 동작 중 흡착 중 램프가 전멸합니다. 흡착 패드 동작 중이라는 건 또 흡착 동작이라는 놈이 켜져 있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이때 또 SM412로 M95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흡착 동작 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했죠. 흡착이 되면 XC 흡착 패드 센서가 ON이 된다고. 이때 M95를 해도 되고 저는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자, 이러면 부가 조건을 끝. 자, 부가 조건이 연속 동작 중 연속 동작 중이라 했어요. 가공 실린더 가공 횟수를 표시하고 해당 공정물의 공정이 끝나면 0으로 초기화합니다. 라고 했어요. 가공 실린더 가공 횟수라는 거는 하강 상승 하강 상승 이 횟수를 말하는 거죠. 쉽죠? 자, 하강 상승은 모든 공정물에서 다 할 거예요. 초반이겠죠? 자, 전 언제 더할까가 고민인데 저는 하강했을 때, 잘 하강을 했을 때 더해줄게요. 그러면은 가공 하강이 잘 됐을 때 INCP 또 INCP예요. 가공 횟수라는 걸 썼죠. 가공 이름 짓기가 어려워요. 부가 가공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더해질 거니까. 근데 연속 동작 중이라 했어서 여기다 연속 한 줄을 추가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120이 됐고 잘 하강이 됐으면 연속이 켜져 있으면 하강이 됐고 잘 켜져 INCP 부가공을 1 늘려라. 그러고 그 값을 여기 가공횟수 D120에 넣어야겠죠. SM403 무브 가공 아니죠. 부가 가공에 있는 값을 D120에 넣어라 하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마리 또 있죠. 해당 공정물의 공정이 끝나면 0으로 초기화합니다. 자, 공정물의 공정이 끝났다는 것은 520으로 들어갔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연속일 때만이니까 여긴 안 넣어야 되겠고 move p k 0을 어디로 보내라? 부가 가공에 보내라. 됐죠? 그리고 이때도 똑같이 0을 부가 가공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끝. 공정물이 끝났을 때 0으로 잘 들어갈 거예요. 자, 다음 리부트 동작 중 메시지를 표시하고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메시지 표시하지 않고요. 연속이란 말이 없죠. 이건 그냥 해주도록 할 거고 얘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해줄게요. 자, 1을 넣었을 때 이거를 삭제할게요. 1을 넣었을 땐 리부트 동작 중이란 말이 뜨고 0을 넣었을 땐 리부트 동작 중이란 말이 안 뜨는 거예요. 130에 1을 넣으면 리부트 동작 중이 뜨고 0을 넣으면 안 뜨고. 그러면은 아웃풋 다 만들어 줄게요. 자, 연속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리프트를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리프트 동작 중이 떠지게 만들어 볼게요. 리프트가 동작을 한다는 거는 리프트가 서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 말은 X4C BG 신호가 ON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때 move K1을 어디에? D130에 넣는다. 이러면 리프트 뜰 거고 멈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0을 넣어야겠죠. 비접점 X4C라면 move K0을 D
130에 놓는다 하면 끝. 부가조건 2도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번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시는 건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6번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